안녕하십니까. 신인기득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정말 바람 잘 날 없이 격동으로 몰아치고 있는 전 세계 안보 상황입니다. 이란이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쐈죠. 그래서 마을 하나가 초토화됐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파키스탄 정부가 조금 온건하게 대처하는가 싶었는데 파키스탄 국민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핵보유국인데 지금 감히 우리를 이런 여론에 힘입어 또는 등 떠밀려인지 파키스탄 군이 이란 영토에 또 한 7개소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란군 국경 수비 대령이 죽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때 바로 미국 대선이 1년 앞둔 시점이었는데 또 지금 미국 대선 1년여 가까이 남은 이 상태에서 중국 군이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치사율 100%짜리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 자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럴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팬데믹을 일으켜 전 세계에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입혔던 중국이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 동물에 대한 생체 실험까지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중국군이 주도해 만든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베이징 제301 종합병원이 베이징 화학기술대학, 난징대학 의대 등의 과학자들과 협력해 천산갑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변종 바이러스를 제조했으며 동물 실험 결과 치사율 100%를 기록했다고 뉴욕포스트가 현지 시각 1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대응 불가능한 생물 무기로 분류되는 이 신종 바이러스 GXP2V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중국군이 주도해 만들었는데요. 이 미친 바이러스를 만든 제301 종합병원 연구진은 바이오 분야 논문 플랫폼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해당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실험용 쥐 4마리에 감염시킨 결과 모두 8일 이내 폐사했다라며 사망률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러스가 쥐의 폐, 눈, 뼈, 내장기관, 뇌를 감염시켰으며 감염된 쥐들은 급격하게 체중이 줄고 행동이 둔화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무서운 것은 극심한 고통을 겪던 쥐들이 죽기 하루 전 눈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는 점인데요. 역대 그 어느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인 GXP2V를 만든 중국 연구진들은 이런 생물 무기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광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포스트는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도 무모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또다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런던 유전학연구소 프랑수아 발루 교수 역시 끔찍하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한 짓이다 라고 성토했고, 젠나드 글린스키 미 스탠퍼드대 의대 명예교수 역시 당장 이 광기를 멈춰야 한다 라고 중국 측을 비난했는데요. 4년 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숫자만 700만 명을 죽인 팬데믹을 일으킨 중국, 미국 선거를 앞두고 또 인류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모양입니다. 제가 이래서 중국 싫어하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저지르는 이런 자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한 이게 미국의 정권 교체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 때 부정선거 시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죠. 그 부정선거 시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우편투표입니다. 왜?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니 투표장에 가면 찝찝하니 원하는 사람들 우편투표해.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편투표가 주인이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없는 사람도 했다, 이런 굉장히 큰 스캔들에 휩싸였었죠. 그래서 불복한다, 그래서 폭동까지 일어났었고, 자, 그런 건데, 자, 이번에 대만에 부정선거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했는데 의외로 반중 인사인 라이칭드가 무난하게 당선됐죠. 왜냐? 대만은 우편 투표가 없어요.
100% 현장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우편 투표를 하려는 사람 안 되고 무조건 현장에 와서 투표해야 된다라는 거죠. 집에서 뭐 편지로 투표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되고 그 바꿔치기 됐던 이 투표함들이 어느 물류센터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물류센터가 불이 나서 완전히 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 또 무슨 우체국에 그 투표함들이 있었는데 그 CCTV가 그냥 갑자기 먹통이 되고, 이런 시비들, 이거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시비들이 필요 없다. 대만은 그냥 현장 투표, 그리고 그 투표소에서 투표 딱 마치면 바로 거기서 현장 개표. 그래서 이 투표 개표 요원들이 하나하나씩 꺼내서 자 누구 하고는 칠판에 발을 정자 쓰는 거죠. 보여주고 쓰고 보여주고 쓰고, 그리고 이제 쌓아놓고 나중에 또 검사하고. 그래서 대만 투표 마쳤는데 결과 빨리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처럼 옮기고 이런 시간 없고 바로 그냥 거기서 까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미국도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우편 투표 또 뭐 옮겨서 뭐 하고 전자개표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부 수개표 현장에서,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자, 아무튼 좀 다른 데로 샜다가 왔는데요. 자, 중국 베이징 자금성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이런 병원이 나옵니다. 길가에, 큰 길가에 있어요. 301 병원이라는 건데,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병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장쩌민이 이렇게 간판에 글도 쓴 장쩌민의 필체입니다. 이 병원 연구진의 주도로 베이징 그리고 난징 의대 등의 연구진과 합동을 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치사율 100%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바이오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 의학 전문지에 논문을 게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폐 이런 곳에만 영향을 줬죠. 그런데 이거는 폐, 뇌, 내장기, 눈, 뼈, 그냥 인체 전부를 그냥 다 상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그 실험용쥐들이 하루 전날 눈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우산군도, 항주 앞에 있는 그 주산군도라고, 한자로 주산군도죠.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 이 박쥐대에서 추출된 바이러스, 그렇게 해서 만든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천산갑. 천산갑 굉장히 희귀 동물인데 그 천산갑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만든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데, 중국이 정말 세계를 향한 이런 테러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국가 또 국제 리더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단결해서 중국을 제재하고 정말 중국이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과의 관계 단절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1월 18일 새벽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4개 지역의 미사일 발사 시설을 맹폭했다는데 후티 측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차 공습 때와 마찬가지로 빈진지에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미 해군이 현지 시각 1월 18일 새벽에 홍해 전개에 있는 해군 전력으로 예멘의 4개 지역 후티 반군 거점을 공습했으며, 이로 인해 각 도시와 마을에서 폭발이 식별됐다고 예멘 현지 알마시라 TV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이 예멘 서부 알후다야, 타이즈, 다마르, 사나 등 4개 지역을 공습했으며, 공습은 군함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로 이루어졌다라고 전했는데요. 매체와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공습이 간헐적으로 실시돼 일부 지역에서 건물이 피격되었지만 미사일이나 드론 발사돼 피해는 단 한 대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 언론의 이 같은 발표는 공습 실시 직후 미 국방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공습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미 국방부 측은 이번 공습에 전투기는 동원되지 않았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몇 발이 후티 진지 14개소를 타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 숫자가 10여 발 안팎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수도인 사나 외곽의 군부대가
토마호크 미사일에 피격돼 탄약고 시설이 파괴됐지만 심야 시간대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습에 앞서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17일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후티를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SDGT로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SDGT는 물론 외국 테러단체 FTO를 모두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별다른 효력이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후티의 SDGT와 FTO를 모두 적용할 경우 예멘에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예멘 국민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연료 등 일반 무역 품목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테러단체 지정에 대해 예멘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발효 시점도 30일 이후로 설정됐고 후티가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경우 즉시 테러단체 재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안 하는 이만 못한 공습과 제재를 발표하며 긴장과 불안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그저 무능한 것인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전투기는 전혀 동원하지 않았고 그냥 토마호크 몇 발 쏴서 14개소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그 14개소도 이미 그냥 다 피할 거 피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옛날 좌표고 그래서 실제로 깨트려야 할 미사일 발사시설, 드론 발사시설 이런 것들은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이 사후평가입니다. 참 황당하죠. 자, 그러면서 이 공습 직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후티를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했어요. 그랬으니까 이 특별 지정 국제 테러다. 그럼 이제 굉장히 큰 제재가 들어가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기 이런 것들 제한한다. 이런 겁니다. 무기야 지금도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이런 자들이 듣지 않아서 말이지. 듣지 않는 효과가 없는 이런 제재하면 뭐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 효과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국이 안 들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기 제재 이런 거 이제 한 겁니다. 그것도 후티 기분 나쁠까봐 30일 이후에 지금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할게. 그리고 후티 형님 부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공격을 이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이거 멈춰주시면 이 제재한 것도 즉시 해제할게요. 라고 한 건데 트럼프 시절에는 이 예멘 후티를 대상으로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즉 SDGT 그리고 외국 테러단체 FTO를 동시 지정했었어요. 그걸 이제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 두 개 다 그냥 해지를 해버렸는데 근데 이 외국 테러단체 FTO 이걸 지정하면 이 후티에 대한 생필품 모든 무역이 다 통제가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가는 겁니다. 후티와 어떠한 거래를 하더라도 그 전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란이야 그래도 그냥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후티와 무역을 하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럼 왜 그거 안 하냐라고 하니 미 국무부는 그거 하면 이 후티 여기에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 주민들이 굶거나 옷을 못 입거나 의약품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런 인도적 위기가 올 수 있으니 그건 아니잖아 라고 했다라는 건데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바이든 정부인데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능력은 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란, 파키스탄, 이 중동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큰 나라들이 서로 탄도미사일을 이틀 사이에 주고받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 내 발루치스탄 무장 세력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사건에 파키스탄 국민들의 분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보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급히 중재한 파키스탄, 이란 양자 협의가 결렬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국경에서는 교전이 벌어졌고 파키스탄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7개소의 이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혁명수비대 대령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파키스탄 영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파키스탄 여론이 크게 격앙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지 시각 1월 17일 중국이 급히 중재한 파키스탄, 이란
고위급 협의가 결렬됐다고 UAE에 본부를 둔 위성 방송 뉴스 알아라비아가 현지 시각 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알아라비아 인터뷰에 응한 파키스탄 정부 당국자는 이슬람아바드와 테헤란 사이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중국의 중재가 실패했으며 현재 정부는 양국 간의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국경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IS와 연계된 파키스탄 내 분리 독립 세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란의 공습은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였지만 여론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란이 감히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의 영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즉각 그들을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격앙되자 사건 발생 직후에는 온건한 대응 방침을 밝혔던 파키스탄 정부는 17일 오후부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잘릴 아바스 알질라니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해당 지역에 테러 위협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란의 일방적 조치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격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으며 이슬람아바드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에 대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파키스탄은 테헤란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하고 이란과의 국경지역에 지상군 병력을 대거 증파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여 국경에서 45km 떨어진 이란 지역 7개소를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직후 국경지역에서는 정체불명의 무장조직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주둔지를 공격해 교전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전과 미사일 공격에서 기습을 받은 혁명수비대는 주둔지 사령관인 호세인 알리 자바단파르 대령이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군 기지를 공격한 병력은 이란의 공습을 받았던 자이시 울 아들 소속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교전이 진행 중이고 점차 교전 참여 병력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변 지역의 파키스탄 정규군까지 전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안와르 울 하크 카카르는 발루치스탄 출신이지만 발루치스탄 분리 독립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속한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역시 군부와 연결된 대외 강경파들이 포진해 있는 정당인데요. 과연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파키스탄의 군사적 보복으로 확대될지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서로 지금 탄도미사일을 주고받아 버렸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쐈을 때는 파키스탄 정부가 발루치스탄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자들 때렸으니 우리는 알튼이 빼준 거지 라고 가만히 있다가 이 파키스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도 이란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감히 핵 보유국인 우리를 때렸어? 자, 이렇게 되니 여기도 선거를 통해서 의원 내각제 총리를 뽑아야 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론의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특히 임란 칸 친중 총리가 이제 축출되고 반중 친미 성향의 총리가 들어왔다가 그도 아주 짧게 그냥 또 퇴출되고 지금은 연정 구성돼서 임시총리가 있어요. 그러니 임시총리가 임시자 떼고 싶겠죠. 그러면 여론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강경하게 갑자기 나가는 거죠.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 열리고 있는데 중국이 급히 중재를 해서 이란, 파키스탄 다 중국하고 우호국가니까 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중재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란이 아니 니들이 분명히 테러 하려고 한 거 우리가 때렸어. 그럼 뭐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해버리니 파키스탄이 이제 열받고 자리를 엎어버린 거죠. 중재는 결렬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사까지 그냥 송환해 들어와 그 잊지 마 하고는 파키스탄이 완전히 강경으로 나가면서 7개소에 대해서 국경에서 45km 안에 있는 이 이란 지역 7개소에 탄도미사일을 쏴버린 겁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이 화강이 충천하고 있고 지금도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란이 또 항의를 합니다. 아니 무슨 짓이야? 야, 니들도 테러 단체라서 때렸다며 우리도 그 테러 단체로 생각돼서 때렸어. 어쩌라고? 좀 이렇게 또
또 지금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란군 대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령 꽤 높은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대령이 죽어서 이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점점 더 확산되고 확대될지, 또 파키스탄이 이란보다 경제력은 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또 지난주에 IMF 구제금융 받았어요. 약하다 할지라도 인구는 훨씬 많고 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확산될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이란이 또 공격에 취해가는 것 같으니까 약간 또 사실 기대도 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중동 상태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이 파키스탄, 이란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